연금에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복리요. 복리는 40% 냈다, 10% 냈다, 50% 냈다, 마이너스 30% 냈다. 이러면 완전 복리가 눕습니다. 복리가 살아나려면 10%라도 매년 내면 엄청난 복리 커브가 나오죠. 코로나 때 왜 그렇게 성장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금리가 풀리면서 제로여서. 우리는 언택주가 올라서라고 생각하지만 언택주 외에 모든 소위 말하는 성장주,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 미래에 네.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정말 말할 수 없게 올랐었어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올라만 간다고 보면 얘들이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오를 거다, 낮게 유지될 거라고 하면 그러면 얘들의 반등도 가능해지겠고요.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같은 성장주 안에서도 지금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네. 거죠. 테슬라를 볼 때 테슬라가 갑자기 왜 저렇게 됐나를 보시면 예전에도 그렇게 급등 구간은 있었는데 이번에 오를 때는 실적 갖고 올랐잖아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성장주도 실적으로 오르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어떤 구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만약에 내년도 생각할 때 첫 번째, 무조건 금리 올라가니까 성장주 나쁘다고 보지 마라. 네. 두 번째, 성장주 중에도 차별성이 있으니 소위 말하는 듀레이션이 짧은 것들, 네. 캐시플로우가 가깝게 발생하는 성장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금 약간 쉬운 말로 하면 이익을 낼 시점이 멀지 않은 회사. 그렇죠. 네, 그렇죠. 곧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예, 가능성만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돈을 번다. 테슬라가 마치 지난번에 돈을 벌어서 흑자가 됐던 것처럼 성장주 중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골라보는 쪽들이 거예요. 오를 거다. 현금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내년도는 어떤 시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시기에 들어간다. 뒤집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장의 희소성. 성장한 회사가 점점 좁아져요. 줄어들어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처럼 갱신을 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힘들다면 진짜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네. 관심이 들어가게 돼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주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느냐? 아니요. 지난번 테이퍼링 금리 인상 때도 성장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테슬라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종목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 아니, 예. 미국 주식이라 한번 말해봤어요. 그러면 약간 돌려서 얘기해보자고. 그 현금이 많은 빅테크들을 투자하는 게 예를 들면 시총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렇게 테슬라까지 쭉 있는데 그게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할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투자법은 언제라도 좀 좋은 투자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의 그런 투자 주머니가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연금 같은 주머니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빅텍이나 아주 안정적인 기술 성장주를 꾸준히 가져가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한 주머니에서는 예,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쪽들은 뭐냐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죠. 버릴 수 못 버리겠어요. 그렇죠. 미국 특히. 네. 그런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장주 중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테마들, 네. 이런 투자들. 그래서 테마틱 ETF 같은 것들을 하는 투자는 또 따로 가져간다고 보면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내년도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 볼 때 빅텍 위주로 하는 그런 투자가 좋지 않겠냐? 그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만 갖고 하시다가 너무 심심해하시고 참 심심합니다. 네네. 그 회사들 참 심심합니다. 네네. 거의 그럼- 안 보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연금 같은 계좌에서는 그렇게 내 재산이 천천히지만 복리를 기대하는 상승을 하는 그런 걸 딱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비중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줄이셔야 되겠지만 좀 네. 줄여서 이쪽은 적극적인 투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한다면 이쪽에서는 테마틱 관련해서 투자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틱 기업들이 듀레이션이 다 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이익을 내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 그다음에 프리캐시플로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한 거고, 사실 생각보다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은 것 쪽이 전기차, 전기차요? 전기차는 이제 뭐 곧 이익이 그래요? 날 거고. 네, 블록체인, 그다음에 5G, IoT. 아. 제가 이 얘기 꺼낸 이유는 생각하고 좀 다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는 금리가 인상될 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성장주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았다. 연금은 어떤 걸 갖고 있어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크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꾸준히 중요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왜냐하면 연금에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복리요. 복리는 40% 냈다,
10% 냈다. 50% 냈다. 마이너스 30% 냈다. 이러면 완전 복리가 눕습니다. 아, 네. 복리가 살아나려면 10%라도 꾸준히. 매년 내면 엄청난 복리 커브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금에서 중요시해야 될 사항은 안정성. 이쪽 주머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바뀌는 세상의 투자. 구조가 바뀌는 거에 대한 투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3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10년 동안 조사했더니 850% 올랐어요. 괜찮죠? 근데 그 850%가 2011년, 12년, 13년 2년 동안에 다 올랐어요. 아, 그 참수가 없네. 꾸준히 오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올랐을까 봤더니 차화정 시대예요. 네, 그때가 차화정. 그게 주도 업종이라는 주도 업종의 의미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뒤로부터 작년까지 네. 계속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주도 업종은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하지만 2년은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일반 주식보다는 거의 10배 이상 오릅니다. 2년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부터 2년 들고 있는 게 있나. 그냥 장기라는 게 무조건 놔두는 건 아닌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1년에서 2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대표님한테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좀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